제이네요. 그렇게 로우드에서 몇 개월이 지났다. 마침 지나가는 그 형체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브로클 허스트 씨였다. 새로 들어온 그 학생이로군. 내가 저 아이에 관해 말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했다.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이 아이를 올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올렸다. 숙녀 여러분, 템플 선생, 여러 교사들, 학생들, 모두 이 소녀가 보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이지요. 보통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양일 수도 있는 이 아이가 실은 버림받은 양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게 나의 의무가 되었으니 말이요. 이 아이는 참된 양떼의 일원이 아니라 틀림없는 불법 침입자이자 이방인이요. 이 아이를 경계하시오. 본을 받으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같이 어울리지 말고 같이 놀아주지 말고 대화에 끼워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사들도 잘 지켜보시오. 이 아이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몸을 벌해서라도 영혼을 구하시오. 그렇게 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면 말이지만 무릎을 꿇는 이교도보다 더 나쁜 거짓말쟁이요. 나는 그녀의 은인에게서 이 아이에 대해 들었소. 고아인 이 아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딸처럼 키웠는데 이 몹쓸 아이는 그 친절과 관대함을 너무나 못되고 두려운 배은망덕으로 대갚아 자기 아이들 곁에서 이 아이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소. 교사 여러분, 교장 선생, 이 아이 주위에 물이 썩지 않게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요. 저 아이를 30분 더 의자에 세워놓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말 걸지 못하게 하시오. 30분이 지나고 시계가 5시를 울렸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들 차를 마시러 식당으로 사라졌다. 그저 죽고만 싶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흐느낌 사이사이로 이런 소망을 내뱉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헬렌 번스가 내 곁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커피와 빵을 내밀었다. 헬렌,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내 옆에 왜 있는 거야? 모두? 어머,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이고 세상에는 수억 명이나 있어. 하지만 수억 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는 80명이 나를 경멸하는데. 제인, 그건 오해야. 아마 이 학교에서 널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많은 아이들이 너를 정말 가엾게 여길 거야. 브로클 허스트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날 가엾게 여길 수가 있어? 브로클 허스트 씨는 신이 아니야.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지. 여기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호감 살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 그가 너를 특별히 총애하는 것처럼 대했다면 네 주위에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밀하게 적들이 생겼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너를 동정하고 있을 거야. 물론 하루 이틀쯤은 교사와 학생들이 너를 차갑게 볼지도 몰라. 그들의 마음에는 친절한 감정이 숨어 있어. 네가 잘 견뎌내면 일시적으로 억눌렸던 이런 감정들이 오래지 않아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야. 게다가 제인, 그녀가 부드럽게 내 손을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세상 모두가 널 미워하고 못된 아이로 여기더라도 네 양심이 옳다 하고 죄를 멀리한다면 너에게 친구가 없을 리 없어. 그녀가 날 안아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이 템플 선생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일부러 널 찾아왔어, 제인이여. 내 방으로 가자. 헬렌 번스도 같이 있으니 함께 가자꾸나. 우리는 일어나서 따라갔다.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그녀는 나를 옆에 세워두었다. 실컷 울었니? 템플 선생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눈물로 슬픔을 다 씻어냈니? 절대 다 씻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어째서? 저는 부당하게 비난받았으니까요. 선생님과 다른 모두가
이제 나를 못된 아이로 생각할 때니까요. 우리는 네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판단한단다. 앞으로 계속 착하게 행동하면 난 너에게 만족할 거야. 정말이에요, 템플 선생님? 그렇단다. 선생님이 나에게 키스했고 여전히 나를 옆에 둔 채로 헬렌번스에게도 말을 걸었다. 너희는 오늘 밤 내 손님이야. 손님답게 대접을 해드려야지. 템플 선생님이 종을 울렸다. 그리고 방에 들어온 하인에게 말했다. 난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어. 이 두 분 숙녀의 잔도 챙겨서 가지고 와요. 템플 선생님이 우리 둘을 가슴에 끌어당겨 안으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나는 이제 이 로드의 생활을 게이츠헤드의 사치스러운 일상과 바꾸지 않기로 작정했다. 밝고 화창한 5월이었다.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살, 초목은 쑥쑥 성장했다. 역병은 빠르게 다가오는 봄과 같이 찾아와 고아원 안으로 기어들었다. 반기아 상태와 소홀히 했던 감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감염에 노출되었다. 80명 중 45명이 한꺼번에 알아누웠다. 헬렌번스는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에 일어난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강하고 부드럽고 존경스러운 애정의 감정을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헌데 헬렌은 현재 앓고 있다. 간호사가 따라 나왔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 꼭 봐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나는 그녀가 어느 방에 있느냐고 물었다. 템플 선생님의 방에 있어. 나는 계단을 내려가 건물의 아랫부분을 가로질러 소리나지 않게 두 개의 문을 열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침대 옆에 멈춰섰다. 손으로 커튼을 잡았지만 그걸 걷어 올리기 전에 말을 붙여보고 싶었다. 아직도 시체를 보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겁이 났다. 헬렌, 깨어 있어? 내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제인? 너니? 나는 침대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널 만나러 왔어, 헬렌.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어서 얘기하기 전에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나한테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 헬렌? 집에 가는 거야? 그래, 멀리 있는 집. 나의 마지막 집에. 안 돼, 헬렌! 나는 너무 괴로워서 입을 다물었다. 내가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동안 헬렌은 기침 발작을 일으켰다. 제인, 너 맨발이구나. 내 이불을 덮고 누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 아주 행복해, 제인.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절대 슬퍼하지 마. 슬퍼할 거 없어.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나를 데려가는 이 병은 고통스럽지 않아. 어디로 가는 건데, 헬렌? 그걸 볼 수 있어? 그걸 알아? 나는 믿어. 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뭔데? 나와 너를 만드신 분이고 당신의 피조물을 절대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럼 천국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헬렌? 나는 내세가 있다고 믿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내가 죽으면 다시 너를 보게 될까, 헬렌? 너도 똑같은 행복의 나라로 오게 될 거야. 만물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제인. 옆에 있을게. 사랑하는 헬렌, 아무도 못 데려가. 나는 헬렌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그녀가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가 나에게 키스했고 나도 그녀에게 키스했다. 따뜻하니? 응. 잘 자, 제인. 잘 자, 헬렌. 우리는 둘 다 금방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고 헬렌은 죽어 있었다. 헬렌이 떠난 후 나는 8년을 더 학교에서 보냈다. 6년은 학생으로, 2년은 교사로서 어느 입장에서든 이 학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8년 동안 내 인생은 한결같았다.
템플 선생님은 줄곧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계셨다. 내가 얻은 교양과 지식의 대부분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님이자 가정교사이자 후에는 친구였다. 하지만 템플 선생님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같이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곁에서도 떠나갔다. 선생님이 떠나던 날로부터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로우드를 어느 정도 나의 집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연상작용과 안정감이 선생님과 함께 사라졌다. 나는 내가 만족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나와 템플 선생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나는 결혼식을 끝내고 여행복 차림으로 사륜마차에 오르는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의 본래 성격이 돌아와 오래전의 감정들이 살아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동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더 이상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수년 동안 나의 생활은 로우드 안에 있었다. 이곳의 규칙과 체계가 내가 가진 경험의 전부였다. 진짜 세상은 넓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기억해냈다. 반나절 사이 나는 로우드에서의 8년의 일상이 지겨워졌다. 자유를 열망했다. 나는 여기서 8년을 일했어. 이제 다른 데서 일해보고 싶어. 그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내. 그래. 신문에 광고를 해야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교를 깨우는 종이 울리기 전에 광고문을 작성하고 편지 봉투에 넣었다. 나는 출발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지만 해가 지려면 아직 꽤 시간이 남아 있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쏟아지는 비를 맞아 옷은 흠뻑 젖었지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왔다. 이어지는 한 주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듯 그렇게 결국 한 주도 지나가고 다시 한번 상쾌한 가을날이 저물어 갈 무렵 로툰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우체국에는 콧등에 뿔테 안경을 걸치고 검은 벙어리 장갑을 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제2 앞으로 온 편지가 있어요? 그녀가 안경 너머로 날 쳐다보더니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랫동안 내 희망에 꺾이기 시작할 정도로 오랫동안 뒤적거렸다. 그의 5분 동안 안경 앞에 봉투 하나를 갖다 대고 있다가 마침내 또다시 미심쩍게 캐무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는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제2 앞으로 온 편지였다. 한 통뿐인가요? 내가 물었다. 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향했다. 점심시간 이후 나는 그제야 편지를 꺼내 들었다. F자가 찍힌 인장을 확인하고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지난 목요일에 주 신문에 광고를 내신 제2가 기재한 바와 같은 소양을 갖추었고 품성과 능력에 대해 만족스러운 추천서를 제시할 수 있다면 10살이 안 된 여자아이 하나뿐인 가정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수는 1년에 30파운드입니다. 추천서와 이름, 주소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을 이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밀코트 북은 손필드 페어팩스 부인. 페어팩스 부인. 검은 옷에 미망인 모자를 쓰고 어쩌면 쌀쌀맞을 수도 있지만 교양이 없지는 않은 여자를 상상했다. 한 달쯤 후에 추천서를 받아 페어팩스 부인에게 사본을 보냈고 그쪽에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2주일 후에 손필드에서 가정교사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의 답장이 왔다. 이제 모든 일을 서둘러야 했다. 2주일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나는 옷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었다. 마지막 하루는 트렁크에 8년 전에 개체에 대해서 가져온 그 트렁크에 짐을 싸며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장소 밀코트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다.